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 무언가를 충분히 사랑하기만 한다면. 리오넬 메시. 감사스마일이 외국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 선수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 선수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데 정말 축구를 잘하고 메시를 통해서 그 많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메시를 갖다 좋아하는 이유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이든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원동력이 되면서 어떤 것이라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제가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럼 환승센터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보도자료, 국토교통 보도자료 고급 BRT 차세대 광역교통수단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런 AT센터에서 고급 BRT 핵심 기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관련해가지고 슈퍼 BRT에 대해서 이제 그냥 지상 위에 지하철이다. 그러니까 버스이면서 지하철처럼 상당히 정시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세종시에 있다라고만 알고 있지 창릉 3기 신도시에도 이제 슈퍼 BRT가 이제 들어온다라고만 계획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TV를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급 BRT를 정의를 좀 드리면 기존 BRT보다 정시성이라든지 신속성, 쾌적성, 안정성 등을 향상시켜서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질 BRT가 이제 슈퍼 BRT, 고급 BR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 비접촉 결제 방식, 테크리스, 그다음에 우선 신호, 그다음에 폐쇄형 정류장, 양문형 굴절버스.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관계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일반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국가 R&D 사업으로 해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증 중인 고급 BRT에 대해서 성과물과 향후 지자체 도입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슈퍼 BRT 우선신호 기술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을 갖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국책 사업인 R&D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한누리대로 일부 구간인 약 4.7km에서 실제로 세종시 가시게 되면 이 BRT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제가 넘어가고요. 슈퍼 BRT가 뭔지, 그 다음에 우선 신호기술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 개요를 좀 살펴드리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2월까지 127억 원을 들여가지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8곳에서 이렇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슈퍼 BRT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증을 통해가지고 기술 우수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BRT 우선신호 기술이라든지 운영 지원 기술, 인프라 설계, 그 다음에 실증 운영까지 이 네 가지 기술을 갖다 접목시키고 있는데 현재 세종시 B0 노선에서 B0 노선에서 실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급형 다들 BRT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리면 고급형 슈퍼 BRT의 핵심 기술은 첫 번째로 우선신호, 교차로에서 우선신호를 도입해서 신호로 인한 지정체 없는 빠른 통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신호 개념도라는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호가 먼저 만약에 신호등이 와서 이제 버스가 이제 정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SBRT가 들어오게 되면 빨간색 불이 우선적으로 초록색 불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우선 신호를 도입해서
지정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신호대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호대기를 최소화해서 우선 신호 개념을 갖다가 갖춰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제센터를 이용해서 교차로 통행량이라든지 우선신호 및 고급형 BRT 차량 등을 총괄하여 관제하는 그런 관제센터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폐쇄형 정류장. 그러니까 이용객의 쾌적성, 편의성을 증대를 위해서 냉난방 설비까지 미세먼지 저감 장치까지 스크린 도어까지도 갖춘 말 그대로 이제 지하철처럼 지하철 우리가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플랫폼 수준의 그런 정류장을 갖다가 지금 만들겠다. 전경의 모습이고요. 내부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세종시청 정류장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 3기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제 BRT가 들어가는 뭐 인천 계양이라든지 고양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먼저 적용하겠다는 말이고요. 네 번째로는 양문형 전기 굴절버스, 그러니까 상대식 정거장 대비 효율적인 섬식 승강장에서 활용 가능하면서 대량 수송을 통해 가지고 쾌적성을 향상한 양문형 전기 굴절버스를 갖다가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식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게 상대식이고요. 섬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강장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버스가 오면 탈 수 있는 이런 승강장인데 아마 이제 상대식보다는 섬식 승강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문형 전기 굴절버스를 갖다가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부 및 좌측의 승강구의 모습이고요. 또 내부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로 비접촉 결제 방식인데요. 차량 내 센서라든지 스마트폰 간의 무선 통신을 활용해서 빠른 승하차를 갖다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신호를 갖다 봐서 신호가 한 4개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앱을 갖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바로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버스에 이렇게 태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그 하지 않고 앱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무선 통신으로 활용해서 그냥 우리가 버스에만 타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띡 소리가 나면서 이제 내가 승차했다, 또 내리게 되면 하차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접촉을 하지 않는 비접촉 결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빠른 승하차를 지금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 확보 시스템도 AI 기반으로 영상 검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단횡단이라든지 검지해서 현장에서 바로 알리고요. 그 다음에 고급 BRT 운전자에게 또 상황을 또 공유하는데 정말 제가 이런 방송을 갖다 지금 아침에 하면서도 놀라는 게 정말 이런 AI 이런 세상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개념을 보시게 되면 CCTV라든지 지향성 스피커, LED 전광판이라든지 무단횡단 이런 이벤트까지도 이제 검지할 수 있도록 하고 AI 기반으로 해서 영상 검지까지 이런 거 모든 게 지금 원스톱으로 지금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곧 한 10년, 한 20년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빠르면 한 5년 제가 판단했을 때 창릉에 슈퍼 BRT가 지금 도입된다고 했기 때문에 2028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6년,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금 남은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게 슈퍼 BRT구나, 고급 BRT, SBRT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머니투데이의 이소은 기자님의 기사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양문 개방하면서 비접촉 결제, 차세대 교통수단 슈퍼 BRT 어떻길래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또 전국 10여 개 지자체의 BRT 및 대중교통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시연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빠르면 창릉에 먼저 이런 SBRT, 고급 BRT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어제도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환승센터도 이야기 드렸는데 뭐 킨텍스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곡역이라든지 창릉역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 지난달 그 SBS 비즈 황인표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모빌리티 특화 3기 신도시가 나온다. 서울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이 좀 괜찮아서 지금 이것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머리에 싹 들어오는 게 출퇴근 시간 30분. 출근하는데 워낙 고생을 하니까 그게 머리에 들어오는데 30분 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온다. 이런 인프라가 잘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2기 신도시 대중교통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대광위에서 128개 수도권 사업 전수조사를 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광역버스라든지 증차를 하면서 2층 버스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가 3기 신도시에는 이런 2기 신도시에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하고자 GTX라든지 광역철도, 슈퍼 BRT, 방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슈퍼 BRT는 신호를 받지 않고 이제 가는 노선입니다. 선제적으로 우선 신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체계를 통해서 아마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설계라든지 조정사 부상이라든지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0분 도심으로 하는 거하고 IT와 발달된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마트 시티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 선진국에서 국가적 아젠다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선두그룹에 들어가 있고, 또 스마트 기술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대변하면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제로 에너지, 이런 걸 감안한 친환경 도시, 에너지 자립 도시가 이게 스마트 도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시망공교통이 들어가는데, 이제 인천광역시 주재로 KUAM 행사를 이제 했고 다녀왔는데, 이런 한국의 UAM 기술까지 같이 조기 확산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테스트를 하고 2030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드렸던 미래형 이런 환승센터, 미래 도심 환승센터도 이제 이렇게 지금 개발할 계획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이 아마 이제 UAM까지 같이 병행해서 UAM까지 같이 들어오는 컴팩트 시티 및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이런 스마트 시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저는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UAM 정류장까지,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UAM 정류장까지도 아마 창릉역 환승센터에 모빌리티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창릉은 또 슈퍼 BRT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스마일도 창릉에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를 주목하지 않을까. 특히 저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GTX-A도 개통되는 창릉역, 그리고 창릉역 중심으로 해서 컴팩트 시티라든지 친환경 청록도시인 100만 평에 있는 녹지가 있는 창릉, 도시숲도 있는 창릉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갖다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창릉이 입주가 언제 되느냐, 또 본격적인 입주는 늦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창릉 신도시의 그런 입주가 늦어지든 빠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슈퍼 BRT라든지 UAM 이런 버티 정류장이라든지 버티포트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스마트 시티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이제 내 집 마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감사스마일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창릉 3기 신도시는 이런 슈퍼 BRT, 스마트 시티, 컴팩트 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형 환승센터인 거점인 창릉역이 이제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BRT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완벽하게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인프라까지도 다 구축되어 있는 그런 3기 신도시인 창릉이 감사스마일도 엄청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야기 드렸던 BRT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아직까지 BRT의 개념이 잘 성립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제 방송을 보면서 비접촉 결제 방식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우선 신호를 갖다 받으면서 이제 신호를 갖다 최소화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정말 빨리 다닐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폐쇄형 정류장이구나. 양문형 굴절버스로 이렇게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슈퍼 BRT가 세종시에서 실제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 방송 보시고 조금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한번 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 세종시를 갖다 한번 다녀오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은 이런 BRT까지도 계획되어 있는 슈퍼 BRT까지도 계획되어 있는 창릉, 그리고 미래형 도시 그런 거점 환승센터까지도 창릉에 들어올 것 같고요. 컴팩트 시티라든지 또 UAM 또 PM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슈퍼 BRT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 차세대 광역교통수단의 중심으로 도약될 창릉 3기 신도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